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있느냐, 그게 얼마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제법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구체적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바로 그 장소, 그러니까 1313호 검사실 옆에 좀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 창고라고 쓰여 있고, 그 다음에 CCTV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6월경, 근데 날짜는 특정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연어회 이런 얘기, 김성태 전 회장이 좋아하는 연어회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죠. 왜? 둘이 20년 친구인데 20년 지기로 김성태 전 회장이 형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쌍방울 직원들도 다 알고, 그 다음에 그 1313호는 본인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조사받았던 검사실이고, 그리고 그 옆에 1315호가 이제 창고라고 쓰여 있다는데 거기도 1315, 13호 맞은편에 있으니까 본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는 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상세히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김성태, 방용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둘이 있을 때 김성태가 이런저런 회의를 했다. 이제 요게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그 안에 구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잘 아니까 이런 거고요. 이재명 대표도 수원지방검찰청 변호사로서 자주 드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는 알죠. 그래서 구체적인 듯 보인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거짓말의 요소입니다. 구체성을 띈 거.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허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저께 여러 개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이 생전 처음 있는 일일 텐데 그 날짜를 특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할까요? 사실이 아니니까. 날짜 특정하면 그 날짜 거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의 회유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김성태의 회유를 당했다고 한 거. 그리고 지금 김성태의 회유를 당했다고 하는 거는 작년 6월 검찰 진술 이후에 7월부터 무려 10월까지 끊임없이 그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뒤집으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술판 주장은 안 했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 만약에 술판 주장을 해서 회유를 당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했고 그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아마 이번 6월에 선고 못 내릴 거려? 이 모든 검찰의 그림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중요한 팩트를 왜 그동안에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동안에 이런저런 검찰의 회유 어쩌고 하는 게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걸 꾸며낸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교도관, CCTV, 어저께 그 얘기를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채널A가 기동성 있게 현장을 가봤더군요. 가봤더니 다 맞죠. 검사실 맞은편에 1315호 실제 창고라는 문패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교도관들한테 물어봤더니 평소에는 창고처럼 쓰는데 참고인이나 아니면 불구속 피의자가 조사받으러 오면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다. 검사실에서 대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얘기고. 이화영이나 김성태 같은 사람은 불구속 피고인이 아니죠. 참고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개 거기서 대기를 안 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검찰청 내 구치감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구치감 내에서 대기하다가 조사받고 그러는데, 물론 이화영, 김성태 같은 사람이 거기서 대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반드시 교도관이 입회하죠. 왜냐면 교도관이 감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시하도록 돼 있으니까 교도관이 입회. 그러니까 그 창고에 이화영이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엔 구치감에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 가서 잠시 대기하는 수도 있었다. 다만 교도관이 감시한다. 그런 걸 이제 채널A가 확인했다고 하죠. 또 검찰청사 1층에 가면 검색대가 있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검색대. 만약에 정말 연어회, 뭐 회덮밥, 뭐 이런 것들을 반입을 하려면 거길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검색대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 또 다 지시를 해야 되죠. 야, 연어회 들어올 텐데 그거 그냥 넘겨. 그러면 도대체 본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보안 유지가 되겠습니까? 요새는요, 검찰청 내에도 야당의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거 보안 유지 안 됩니다. 교도관까지, 변호인까지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보는 눈이 많은데 뭐 굳이 연어회를 왜 거기서 검찰청 내에서 먹습니까? 들통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CCTV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그래서 어제 채널A가 현장에 가보니까 창고 안에는, 그게 창고 아닙니까? 그래도 CCTV가 없더라. 다만 다행인 것은 창고 문 그 앞에 CCTV가 있더라. 그럼 그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이게 문제는 이 CCTV의 보존 기한이 3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 6월경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CCTV 보존 기한이 얼마다. 그럼 이제 그 CCTV를 포렌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CCTV는 한 번 찍은 거에 다시 더 씌워서 찍고 더 씌워서 찍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 자택 옆에 지하철 숙소 거기 CCTV, 그리고 거기에는 CCTV가 없지만 1층 경비실 옆에 CCTV.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의 그 경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거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CCTV 보존 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더 씌워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 보존 기한 때문에 그걸 확인 못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다 알고 있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그래서 지금 CCTV 확인해 보면 안 됩니다. 왜? 너무 오래전이라. 3개월 전이었다면 되죠. 한 3개월쯤 전, 뭐 2달 전, 요 정도면 되는데 작년 6월 거기 때문에 CCTV 확인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알고서 지금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검찰의 반격,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현장에 가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근데 이거 외에 지금 검찰이 본격적으로 그 주변 알만한 사람들을 지금 다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교도관이죠. 지금 6월이라고 해서 특정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이 세 사람을 감시했던 교도관, 아마 번갈아 가면서 했을 테니까 그 교도관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같이 갔느냐? 아마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발표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뭐 이름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쭉 해서 나올 겁니다. 다 확인했다. 왜냐면 교도관들은 근데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만약에 본인들이 저 김성태 전 회장이나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서 그걸 눈 감아줬으면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사나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면 검사 지시 받아서 요새 교도관이 그렇게 함부로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 잘못하면 책임이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검사가 책임진다면 몰라도 근데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굳이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이 사람들도 알 거고 그 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하고 방용철 전 부회장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치소 밖
그리고 이제 나간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출정 기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법정에 나간 것도 있을 거고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적도 있고 그거 아마 기록 다 남아 있을 겁니다. 뭐 6월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겠죠. 뭐 그거 기록 다 확인하고 물론 김성태와 이화영이 같이 지소에서 나가서 검찰청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럼 거기 가서 여러 회 술판 먹었다? 이 증거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도 기록은 확인해 봤더니 같이 나간 적이 없더라 그러면 뭐 이건 뭐 100% 허위라는 게 입증이 그 사실만으로 되는 거고 같이 나간 기록 뭐 있을 가능성도 있죠. 뭐 동시에 조사하고 대질신문 한 적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검찰이 이걸 다 조사해서 아마 곧 발표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발표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거 다 그림 그리고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확인해 보자고 했지. 응? 뭐 만약 확인해서 안 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길래 뭐 이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이화영 술판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계속 벌이냐. 지금 언론 보도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6월 7일 1심 선고가 나면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할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또 어느 유튜버는 뭐 그거 가지고 구속영장 칠 거다 그러는데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구속영장 쳐봤자 지금 이렇게 압도적 다수인데 6월이면 더군다나 192석입니다. 야권 전체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은요, 물 건너갔습니다. 192명, 앞으로 4년간은 물 건너갔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징역,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는 거죠. 그거 어려울 거려? 왜 어렵냐? 위증교사 대개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2년 내지 2년 반. 선거법은 대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FC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2027년 3월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심 선고조차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뭘 구속합니까? 새로운 게 튀어나오기 전에 안 되는데 튀어나오더라도 안 될 것이다. 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불구속 기소는 될 겁니다. 바로 그 불구속 기소 될 때에 대비해서 이 전체적인 대북송금 이게 검찰이 조작이다. 이걸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물타기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검찰이 곧 반격을 할 것이다. 그거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듯합니다. 고맙습니다.